해병대 부사관, 군대 생활 한 13년을 하다가 어떤 조직을 가꾸더라도 저는 수평적인 구조가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50일 넘게 영속으로 비가 와가지고 90%가 고사가 됐었습니다. 3만 주 정도를 밀양시에 일단 보급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반갑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정 우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밀양시 청년농업인 사회지연합회 회장 우정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초피를 재배하는 농가고요. 에어포트에 지금 재배가 되어 있고 뒤편에는 노지로 재배가 되어 있고요. 초피 재배 방법이 딱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시험으로 하우스 안에도 재배를 하고 있고 밖에도 보면은 포트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기농을 했고요. 기농 전에는 이제 해병대 부사관, 군대 생활 한 13년을 하다가 수직적인 구조다 보니까 어떤 조직을 가꾸더라도 저는 수평적인 구조가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전역을 하고, 이제 작년에 제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고용을 한 상태고, 그런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고 지금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는 분명 청년들이 함께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산업을 살림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인구 유입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일단 특용 작물이자 임산물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접목을 붙인 거고 올해 2년생입니다. 암술 자체가 위에 보면은 세 갈래가 나와 있습니다. 5월 달에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같은 나무인데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술 자체가 5가지나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열매가 달리진 않습니다. 그대로 나중에 지게 됩니다. 이게 암나무고 이게 순나무입니다. 표준어는 초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산초 또는 제피라고도 많이 부르고 또 전라도 가면 젠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초피가 일본으로 수출되다 보니까 일본식 표현인 산쇼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초라는 작물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보통 산초는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많이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고, 피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됐고 국내에서는 추어탕이나 매운탕 이렇게 잡내를 잡아줄 때 보통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수확하는 거는 열매 자체가 이제 안에가 연해서 보통 절임으로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루로 만들 때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그때 수확해서 분말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우스 안에는 한 130평 정도 되고요. 요 주변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한 180평, 여기는 한 2000주 정도 있고요. 지금 땅을 만들고 있는데 약 920평에다가 3000주 정도 더 심을 예정입니다. 유실수기 때문에 보통 열매가, 정상적인 열매가 달리기까지는 보통 한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고요. 성목 기준은 7년에서 8년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천주 기준으로 킬로그램 단가가 23,000원으로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달리는 평균 수는 약 한 나무당 5kg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열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묘목 가격도 당연히 덩달아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초피라는 작물 자체가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점차 지금 입소문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묘목이 나오는 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판매했던 가격은 묘목 한 그루당 23,000원이었습니다. 묘목 특성상 과습에 굉장히 약하고 물 빠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묘목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때 농사를 시작했을 때 50일 넘게 영속으로 비가 와가지고 이제 물 빠짐이나 이런 거를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0%가 고사가 됐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냈던 게 에어포트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에어포트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물 빠짐이나 통기성이 좋아서 뿌리가 활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풀게 되면은 1년 12달 중에 언제든 나무 식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초피나무 특성상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재배를 꺼려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접목을 했기 때문에 가시가 없습니다. 지금 접목을 했다고 해서 100% 가시가 안 나진 않습니다. 나무 특성상 원래 가시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는 날 수는 있지만 확실히 가시 크기는 작습니다. 가시 없게 접목을 붙이는 이유는 열매 수확이 확실히 큽니다. 하루 수확량이 거의 2배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가림 때문에도 있고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게 되면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지금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 1년에서 2년 정도 재배를 하고 노지로 다시 나갈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향이 너무 강해서 병충해가 없다고도 알 수 있겠지만 특히 호랑나비 애벌레가 생겨서 잎을 다 갉아 먹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호랑나비 애벌레가 잎을 다 갉아 먹었습니다. 향이 좀 강한데도 애벌레가 좋아하네요. 네, 특히 장마 오고 나서 호랑나비 애벌레가 특히 많이 생깁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일단 묘목 식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묘목을 키우는 단계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포트의 물 관리라든지 접목 붙인 부위에 새순 나는 거는 다 제거를 해줘야 되고,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이제 저희가 절임용으로 나가는 거는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고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이제 우리가 건조된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농한기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묘목 관리도 저희가 직접 또 하고 묘목 판매도 직접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묘목 관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밀양에 도착해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책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월 100만원씩 1년간 100만원, 2년간은 90만원, 3년간은 80만원, 그러니까 총 3,240만원이 이제 안정정책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3억까지 고정금리 2%로 5년 거치 10년 납으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자금을 통해서 지금 땅을 구입을 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작물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판로, 작물 재배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연고지가 없어서 그 지역에 자리 잡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기농을 하게 됐을 때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기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업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원료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납품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초피 작물 하나로 밀양시에 재배단지를 조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농가들과 협력을 해서 약 3만 주 정도를 밀양시에 일단 보급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저희랑 계약 재배를 진행하게 되면 판로가 걱정 없이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원료를 받아다가 지금 일본에 지금 수출이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는 차후에 중국 진출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